감정이 나를 붕괴시키기 전에, 그리고 연민. 지금까지 누스바움의 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여러 논의까지도 국내 연구자분들 이렇게 살펴본 시간이었는데요. 감정은 우리의 행위를 추동하는 힘, 누스바움이 전하고자 하는 말이라고 이재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죠? 네. 사실 감정이라는 게 나를 붕괴시키지 않게 하려면 이 감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대면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치심 같은 경우에는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자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취약함을 지닌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부정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인간을 지향함으로써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수치심을 가지게 되는 건데요. 사실은 누스바움 입장에서는 이러한 수치심은 사회적으로 법과 제도에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감정인 거죠. 수치심은 자의에 의해서 또는 타의에 의해서 스스로를 집단으로부터 소외시키고 낙인을 찍으면서 비정상의 범주에 속하게 만드는 감정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누스바움이 얘기한 것처럼 건설적인 수치심도 있죠. 그러한 수치심은 이제 자기애를 버릴 때, 그리고 내가 도덕적인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약점을 인지할 때, 그럴 때 발생하는 수치심이 건설적인 수치심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연구자들이 이야기한 수호지심과 크게 차이가 없는 수치심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수치심으로부터 자신의 어떤 도덕적 발전을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연구자들도 있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주관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해해 보려는 시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것 때문에 이 방송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 부분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걸 충동적인 것으로 여겨서 외면하거나 제어하거나 그냥 배제해버리려고, 이성으로 덮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감정에 포함된 요소들을 분석해서 그 안에 담긴 나를 마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감정, 이건 무엇 때문에 발생된 건지, 그리고 그 대상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나는 이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믿음과 판단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 감정의 대상이 내 인생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이 맞는 걸까, 이런 것들을 살피다 보면은 오히려 그 감정을 통해서 나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거 아까 누스바움의 감정 이론이었어요. 근데 그 측면에서 한번 자기 감정을 살펴보는 게 또 우리한테 다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상황이 적절하게 발현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감정은. 그래서 그럴 때는 믿음을 수정하고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면서 감정을 이제 적절하게 발현될 수 있게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감정, 나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살피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판단이고 믿음이라면 그에 따라서 또 이해를 하면서 그 상황을 겪어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이 나를 붕괴시키지 않게 하려면 감정에 대한 대면이 필요하다. 이 문장이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아요. 왜냐하면 감정이 무너지는, 압도되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감정들은 너무너무 진짜 같다고 해야 되나?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감정 때문에 판단이 막 흐려지는 경험들 누구나 있을 거예요. 생각을 똑바로 하기 힘들 때요. 그런데 너무 벅찬 감정들 외면하거나 피하거나 덮어두거나 제어하지 말고 우리 이런 약간 학자와 같은 자세로 한번 자기 자신과 남을 탐구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이래서 이 방송 너무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까지 수치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우리 추가로 연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또 누스바움이 연민에 관해서도 책을 썼잖아요. 또 연민엔 3가지 요소가 있다고요. 그 누스바움이 수치심보다도 사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정은 연민이에요. 자기의 그 감정에 대한 입장, 관점에 근거해서 연민을 또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혐오와 수치심이란 책에서는 동정심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컴패션을 번역한 단어예요. 국내 연구에서는 연민이란 말로 또 번역이 되고 있기도 하고 동정심, 이렇게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저는 연민이라는 말이 조금 더 적절한 번역어이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연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연민에 대한 분석을 검토하고 이를 수정해서 연민에 어떤 인지적 요소가 있는지를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은 연민은 타인의 불행이나 괴로움을 느끼는 고통이에요. 이것도 네. 고통의 한 종류입니다. 네. 이러한 연민에는 3가지 인지적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타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 심각한 것이라는 믿음 또는 평가. 두 번째는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세 번째는 자신도 그러한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이러한 가능성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한 고통이 심각한 것이라는 믿음 또한 평가라는 거죠. 첫 번째가 그러니까 네. 심각성인 거죠. 네. 네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을 따르면 크기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사이즈라는 건데요. 네. 연민도 감정이기에 여타 감정과 마찬가지로 가치 판단을 수반을 해요. 그것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것과 관련하여 스스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연민의 주체가 알고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누스바움이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칫솔이나 종이집게처럼 사소하거나 쉽게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는 연민하지 않아요. 칫솔이나 종이집게가 그 사람의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사이즈로 치면 너무나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연민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고통 또는 불행은 당사자가 그와 관련된 대상을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동일한 대상이더라도 그에 따른 고통의 크기는 사실 사람마다, 사회마다 다를 수도 있죠. 감정을 어떤 사이즈, 크기와 관련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좀 독특하다고 생각했고요. 네. 네, 맞아요. 근데 뭐 명확하게 정량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분명 우리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 중요도에 따라 분류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연민은 어떤 사람이 자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 고통을 겪을 때 감정 주체가 그 고통의 심각성에 동의함으로써, 그러니까 나도 저거 정말 고통스럽겠다라고 동의함으로써, 다른 말로 하면 그 공감함으로써 발현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칫솔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연민을 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 칫솔이 정말 특별한 사연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그 칫솔에 잃어버린 거에 대한 사이즈가 커지면서, 크기가 커지면서 연민이라는 게 또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연민도 가치 또는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는 감정이라고 할 수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그 연민의 요소가 또 잘못이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그가 그러한 고통을 당하기에 마땅한 사람인지 평가를 해요. 연민은 그에게 그의 고통에 대한 잘못이 없다고 믿거나 그의 고통 혹은 그에 대한 책망, 비난이 너무 과하다고 믿을 경우에 생겨납니다. 이에 대해서 누스바움은 타인에 대한 연민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감정 주체가 자신의 삶에서 소중한 것을 항상 자신의 의지대로 처리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운에 의해 훼손될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고통의 원인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그에 마땅한 정도의 고통과 책망을 받고 있다면 연민은 발현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말레나 그렇잖아요. 말레나 막 저렇게까지 말레나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 연민이 생기잖아요. 네. 세 번째 우선 또 유사한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라고요.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과 자신이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음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타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 심각하고 부당하다고 믿지만 그것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연민은 이제 발현되지 않아요. 내 자신도 그와 유사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판단은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인간의 취약성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연민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거죠. 내가 여기다 이렇게 썼네? 내가 썼지만 본인의 취약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나르시즘을 극복한 좀 성숙한 감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한 어떤 인정,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이제 연민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나도 언제나 저 사람과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게 있어야지만 연민이 생겨나는 거고, 사실 자신과 타인을 구분짓고 마치 자신은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거나 해당 사항이 없다는 태도를 취한다면 타인의 고통은 자기의 관심사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세 가지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연민의 세 가지 요소이고 누스바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세 번째 요소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해요. 네. 연민이 발생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신과 타인의 관계가 고려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앞서서 이제 누스바움이 감정의 인지적 요소 얘기할 때 행복주의적 판단이라는 거 제시했었는데요. 그에 따르면 감정은 자신이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발현이 되죠. 누군가가 사망했다는 사실 때문에 슬프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지니고 있었던 삶의 목표나 계획 이런 것들이 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서 인정이 돼야지만 슬픔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연민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연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감정 주체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목표와 계획의 중요한 가치로 판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고 있는 타인이 아무리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보기에는 그거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 연민은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라는 건 누스바움에 있어서는 언제나 나의 삶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타인과 공유하는 나의 취약성, 그 유사성에 의해서 연민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의 고통이 곧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중요한 것으로서 인정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연민은 발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여러 감정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왔는데 우리 마무리에 기자님께서 하필 하고 많은 연민들지 연민을 설명해 주시면서 끝마치시는 이유가 있을까? 누스바움에게 수치심이라는 건 오늘 우리가 자세하게 다뤘던 수치심이라는 건 사회의 건강함을 해치는 감정이에요. 그죠? 네. 반면에 연민은 사회 구성원 간의 정서적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감정이에요. 앞에서도 공감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했었지만 그 연민으로서 내가 언제든 네가 될 수 있고 네가 언제든 내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자각하는 게 연민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나와 너는 불완전하고 약한 존재라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럴 때 연민이라는 게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해서 저 사람이 가엾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연민이 아닌 거구나. 나도 약할 수 있다는 거에서 오는 게 연민이라는 거죠. 네. 그러한 사실을 이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신의 불안정성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누스바움은. 그래서 연민으로부터 우리는 나와 너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를 보살필 수 있는 동료의식을 가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를 보살펴줄 내가 여기 있고 나를 보살펴줄 내가 거기 있다는 것, 우리가 서로의 곁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 사실 이러한 감정, 연민으로서 우리가 서로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안도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민은 생각보다 힘이 세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래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나의 연민으로부터 사회적 변화를 추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통받는 자에 대한 연민은 감정의 발생에 그치지 않고 그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변화를 불러일으킨다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께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나의 불편함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연민으로서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지향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걸 이제 제안을 해보고자 연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타인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연민으로서 우리의 인간다움이 회복될 수 있는 사회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 연민으로서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 이제님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였구나. 그죠? 그렇죠. 네. 오늘 이 강의 시간 내서 준비해 주시고 다시 또 출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학기 중인데, 그죠? 저는 이제 제안을 해주셨을 때 좋았던 게 연구자들이 자기의 박사 논문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논문으로 쓴 거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좋죠. 네, 이게 8월에 퍼블리싱 된 거잖아요. 되게 네. 핫한? 이게 이제 갓 나온 따끈따끈한 이제 박사 논문이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마워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